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의 외교가 개판으로 파탄났죠. 이재명의 외교가 진짜 이게 역대 최악의 외교 참사들. 지금 외교가 제일 심각합니다. 이재명 자체가 외교에 대해서 워낙 문외한이고요. 지금 난리 났잖아요. 유엔 총회나. 근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외교부의 인사도 지금 난리 났습니다. 외교부 인사도 이게 그 대참사로 저 외교부가 엄청나게 내부에 큰 이게 분란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교부를 떠나는 외교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게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 외교관들이란 게 결국 최일선에서 국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분들인데 인사가요 완전히 개판처럼 돼가지고 도저히 버티고 있을 수가 없는 심각한 게 상황이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면요. 한 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외교부에 가장 중요한 요직 중에 기획관리실장이 있습니다. 외교부에 조현 장관이 있고, 한참 기수가 십몇 개 차이 나가지고, 박윤준에게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저하고 올해 몇십 년 친구입니다. 박윤주 차관이 있고, 그러니까 조현 장관은 기수가 아주 높아. 그 다음에 한 16, 7기 밑에 박윤주 차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기획관리실장 중에 배종인 기획관리실장이요. 외무부에서는 이게 최고 엘리트로 근무평등이 최우등으로 계속 노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획관리실장 하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외교부의 평가 중에 가장 우수한 이런 분이 기획관리실장 합니다. 외교부 등급상으로는 13등급입니다. 13등급 기획관리실장이 외교부 등급으로 제일 밑에 1급, 2급, 3급, 13등급. 근데 이분을요, 배종인 기획관리실장을요, 2단계 강등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이제 유엔 대사 밑에 차석 대사로 보낸 거예요. 야, 이게 2단계 강등을 했단 말이에요. 강등을. 2단계나. 1단계도 아니고.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가 되게 크게 지금 파문이 번지는 게, 문제는요, 배종인 이분이 등급이 평가가 가장 우수하고요. 유엔 차석 대사를 이미 옛날에 5년 했어요. 이미 유엔 차석 대사를 5년이나 할 정도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기획관리실장이 왔잖아. 그러면 이게 원래는 차관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2단계 강등해서 5년 동안 있던 유엔 차석 대사를 또 가라.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뭐냐? 바로 이게 이재명이가요. 자기 친구, 연수원 동기 있잖아요. 같은 학회 노동법,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차지훈. 이 자는 법무부의 화우에서 변호사였는데, 옛날에 이재명급 변호하고요. 국제 상사 중재 이거하고 외교는 전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업무 이거하고요. 유엔의 직업 외교관으로서 업무는 전혀 다릅니다. 관련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재명이 자기 친구 연수원 동기를 유엔 대사를 시킨 거예요. 차지훈 변호사를. 거기에 그 밑에 차석으로 기획관리실장, 차관 바로 밑에 가장 높은 이분을 2단계 낮춰서 차석으로 보냈다. 이게 인사입니까? 이건 명백한 인사권 남용, 직권 남용입니다. 아무런 경험이 없이 지 친구를 시켜주고 싶으면 기획관리실장 배종인 이분을 유엔 대사로 하고 그 밑에 차석 대사로 지 친구를 보내든지 말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와, 자기 친구 아무것도 모르는 놈을 유엔 대사로 보내고 거기에 최고직 기획관리실장을 차석으로 보내면 누가 거기서 일할 기분이 나겠습니까? 이걸 바라보는 외교관들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직업 외교관 중에 최고 높은 기획관리실장을 이미 옛날에 5년 했던 차석인데 그 위에 아무것도 모르는 외교 이재명의 변호인한테 대사를 주고 차석으로 가라. 2단계 강등. 이걸 보고 누가 이게 외교관들이 일할 맛이 나겠냐.
이것 때문에 외무부가 발칵 뒤집어졌다. 이 말입니다. 첫째, 심각한 문제죠. 자, 그리고 이 두 번째요. 심각한 게 지금 이제 그 실장이나 국장들 보고 그 어디 대사를 지원해라고 한답니다. 실장이나 국장들 보고 어디 대사 나갈 사람 지원해라. 근데요, 어느 나라인지 없어요. 그냥 지원해래. 옛날에는요, 예를 들어 이번에 호주 대사를 뽑는다. 그럼 이게 호주 대사에 지원해라. 뭐 이러면 자기가 판단해서 내가 호주를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러면 지원하고, 그럼 이게 지원자가 겹치면 전문가가 누군지 거기서 이제 경쟁이 있으면 임명하고,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나라를 미리 정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그 나라를 지원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냥 무조건 나가고 싶은 놈만 지원해라. 나라를 안 밝히는 거야. 왜? 나라가 너무 많이 비어있어. 지금 40개가 비어있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33개 특임 공관장, 그 다음에 7개 대사, 40개가 비어있다. 특히 윤석열 정권 때 임명한 33개 특임 공관장 전원 6월 3일 대선 직후에 바로 소환해버렸잖아요. 2주 만에. 이것도 이게 그 외교 자행이잖아. 거기에 또 7명이 더 비어있다. 그러면 이게 40명인데 그 중에 그 이재명이가 자기 친구들로 대부분 채우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 친구들을 어느 나라로 보내야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냥 외교부, 직업 외교관들은 지원해라 해도 나라를 비밀로 해놔니까 자기 친구들 다 내정해놔니까 직업 외교관들한테 몇 자리 줄지 모르잖아요. 또 어느 나라 자리가 날지. 그러니까 깜깜이로 그냥 희망을 받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민주당 사람이나 자기 변호사들, 자기 캠프, 이 사람들에게 다 챙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느 나라인지 내정 안 됐으니까 직업 외교관들은 뭐 한두 자리 줄란지 모르지. 그러니까 이게 나라도 안 밝히고 지원해라. 이런 식으로 그 지금 국무를 하고 있다. 이것도 이게 그 심각한 현재의 그 문제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어느까지, 어디까지 자기 사람을 챙길지. 이재명이가 자기 변호사만 12명을 고위직에, 자기 연수원 동계 7명을 또 이게 고위직에, 앞으로 이게 또 어떻게 할지. 이런 식으로 이게 국익 중심의 실용이 겁니까? 외교에 아무런 외자도 모르는 이런 무식한 놈들로 전부 대사를 다 채운다. 이게 국익 중심 실용이겠냐. 이렇게 두 번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떠나가는 분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떠나가는 분들이 현재 그 외교부를 떠난 외교관이요. 왜? 대사들은 전부 위에서 다 하니까 희망이 없죠. 자기들에게 밑에서 뭐 실무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떠나가는 분이 2020년에 34명, 21년에 53명, 22년에 63명, 23년에 75명, 해마다 10명 이상 늘어나고 있네. 근데요, 안말기 올해, 내년에 훨씬 더 많이 떠나가지 않을까. 추세가요. 매년 10명 이상씩 떠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도 1년에 75명이 떠났다. 앞으로 이게 얼마나 많은 외교관이 환멸을 느끼고 떠날까. 이것도 우리 국익 관점에서 보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외무고시, 즉 외무고시가 없고 이제 그 공무원 채용 있잖아요. 국내 외교원 채용. 거기 5급 외교관 공무원 후보자 공개 채용 하거든요. 지금 외무고시는 없어졌어요. 공개 채용. 경쟁률이요. 옛날에는 이제 2021년에 43대 1이었는데 작년에는 35대 1로 경쟁률도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외교직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 경쟁률도 떨어지고 떠나는 외교관도 많고 이런 식으로 외교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흔들리니까 결국에 외교도 파탄나는 거죠. 저는 이재명이 가장 전부 다 문제가 많지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외교 참사. 이번에 G7부터 해서 그다음에 양자회담, 그다음에 이번에 UN 참석까지 가는 데마다 사고 치고 전 세계의 국제 미화 왕따가 되는 진짜 외교가 최악의 역대 정권인데 이러다 보니까 외교부도 밑에서부터 동요하면서 흔들리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전부 이재명이가 외교 몇 줄도 모르는 자기 변호사나 동료들에게 전부 대사로 쫙
나눠주니까 전리품처럼. 그러고 직업 외교관들은 그 밑에 가서 차석을 해라.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인사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심각한 인사권 남용이 되고 있다. 하되 이재명 정권은 빨리 종식시키는 외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